서른, 마흔까지는 언젠가 은퇴하면 좀 쉬어야지라는 말이 그냥 막연한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50이 넘어가면 그 말이 갑자기 현실이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사에서의 위치는 애매해지고 기술은 계속 바뀌는데 따라가기도 벅차고요. 무엇보다도 이대로 60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스스로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기 은퇴라는 선택지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게 됐죠. 다만 문제는 은퇴 자체보다 그 이후입니다. 일을 그만두는 건 생각보다 쉽지만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돈, 건강, 자존감, 인간관계까지 전부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50세 IT 개발자, 조기 은퇴 후 배달 라이더로 살아보니 생긴 변화라는 이야기가 공감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직업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은퇴 준비는 결국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삶의 만족 기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은퇴 준비는 자산보다 구조의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얼마 모았느냐에 집중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정지출 구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랑 150만 원으로도 생활 가능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IT 개발자로 일하다가 배달 라이더로 전환한 사례를 보면 수입 자체는 줄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신 시간과 비용 구조가 단순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장, 출퇴근, 회식, 인간관계 비용이 줄어들고 대신 필요한 만큼만 일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죠. 이건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니라 생활비를 줄이고 자유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한 것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의 일은 생존과 경쟁의 의미가 큽니다. 평가를 받고 승진을 하고 밀려나지 않기 위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죠. 특히 IT 개발자처럼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이 부담이 더 큽니다. 그런데 배달 라이더 같은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노력한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고 일과 휴식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정신적인 압박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은 돈은 덜 벌어도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노동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과 평가 중심 노동에서 시간 대비 보상 노동으로 이동한 거죠.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할 때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방식의 일을 할 때 덜 지치고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삶의 만족 기준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비교가 일상이 됩니다. 연봉, 직급, 회사 규모, 프로젝트 성과 등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환경을 벗어나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하루 목표를 채우고 원하는 시간에 일을 마치고 남은 시간에 쉬거나 개인 시간을 보내는 삶은 내 기준으로 만족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외부 기준에서 벗어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납득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죠. 여기서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례 세 가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중소기업 개발자로 20년 일한 어 씨는 50세에 퇴직 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본인은 오히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업무가 명확하며 퇴근 후 일 생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삶은 더 안정됐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던 B씨는 조기 은퇴 후 택배 상하차 일을 잠깐 경험했다가 이후 배달 라이더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이 문제였지만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효과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성과 압박에서 벗어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는 일요일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매일이 비슷하게 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수입이 불안정해진 C씨는 아예 반대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작은 돈으로 안정적으로 살자는 방향으로요. 그래서 낮에는 간단한 배달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수입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스트레스와 불안정성은 크게 줄었습니다.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일을 줄였더니 삶이 커졌다는 겁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둘 준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다시 옮기는 과정입니다. 회사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경쟁 중심에서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얼마나 벌고 싶은가가 아니라 얼마로 살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오래 할 수 있는가. 남들이 보기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고민해 두는 사람이 은퇴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배달 라이더가 되었다는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사고방식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니까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런 삶의 전환이 과연 오래 지속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몸과 뇌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구조 측면에서 봐도 의미가 있는 변화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신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IT 개발자처럼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군은 대표적인 좌식 생활 세던테리 라이프 스타일에 해당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활동량 부족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배달 라이더처럼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기본적으로 저강도 유산소 활동을 하루 종일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하는 것과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혈당 조절, 혈액순환, 체지방 감소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패턴을 만들죠. 실제로 NEAT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라는 개념이 있는데 운동이 아닌 일상활동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 1시간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은퇴 후 활동적인 일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건강 전략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뇌와 스트레스 관점입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는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에 가깝습니다. 마감, 평가, 인간관계, 미래 불안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이런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는데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저하, 수면 문제,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반면 배달이나 단순 반복 작업은 급성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지만 만성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일의 범위가 명확하고 통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감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스트레스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내가 일을 시작하고 끝낼 수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느낄 때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통제감이 낮으면 피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덜 벌어도 덜 스트레스 받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뇌가 더 안정적인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동기 구조, 즉 왜 일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론 중에 자기결정성 이론 셀프-디터머네이션 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입니다. 자율성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 유능감 내가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관계성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회사 생활에서는 이 세 가지가 종종 깨집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평가에 따라 능력이 부정되기도 하고, 인간관계는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반면 배달 라이더 같은 일은 의외로 자율성과 유능감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일할 시간을 선택하고 한 건 한 건 일을 완료하면서 즉각적인 성취감을 얻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도 짧고 명확해서 감정 소모가 적습니다. 이 구조는 인간의 기본적인 만족 시스템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긴 한데 이상하게 덜 지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은퇴 후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이 내 몸과 뇌의 작동 방식에 맞는가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대신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가?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대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일을 하는가? 외부 평가 대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수입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삶의 질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달 라이더처럼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식이지 직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소규모 자영업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트타임 근무나 프리랜서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한 노동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는 것.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길이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 자유도가 생기고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했다면 은퇴 이후에는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답은 더 열심히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덜 무리하고 더 나답게 사는 방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조금 일찍 깨닫는 사람이 은퇴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